안녕하세요. 김쌤의 너무 뻔한 영어입니다. 이번 강의는 강의라기보다는 제가 제목에서 밝혔듯이 수능 영어를 문항당 시간 배당을 달리함으로써 등급을 좀 높일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원래 이런 식의 어떤 어떤 테크닉 뭐 이런 것을 가르치는 것은 제가 강의하는 그런 방향과는 다르지만 워낙 수능 영어에서 한 3등급 이상이라도 맞았으면 좋겠다라는 학생들도 제법 있어요. 그래서 수능 영어라는 게 사실 70분이죠. 70분에 45문항으로 학생들의 능력을 평가한다는 자체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어느 정도의 편법이나 아니면 소위 찍기라고 하죠. 이런 기술로도 해결할 수 있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수능 영어가 좀 더 합리적으로 개선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강의를 시작했습니다. 자, 제가 만든 표를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문항 분류 그렸고요. 문항수, 배점, 그리고 시험 보는 시간을 했는데 저는 이렇게 A, 듣기, 두 번째는 쉬운 문제, 세 번째는 어려운 문제, D번은 조금 말이 이상하지만요, 포기할 문제, 이렇게 나눴습니다. 그러니까 45개의 총 문항수에서 시간은 70분인데 어떻게 각 문제당 배당을 하느냐에 따라서 등급의 어떤 차이가 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일단 A를 볼까요? 듣기는 17개로 소요시간은 20분이고 배점은 보통 하나당 2점인데 그러면 34죠? 그런데 가끔 3점짜리가 있어서 그냥 보통 35점이라고 책정을 하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이제 쉬운 문제인데요. 이거는 제가 14개로 정했는데 오른쪽에 볼까요? 이 글의 목적서부터 해서 신경 분위기 쭉 하고 8번은 이 8개의 문항은 보통 다 그래도 비교적 쉽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법 문제가 학생들이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사실 수능 어법 문제는 어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려운 걸 내거나 애매한 걸 냈다가는 어떤 복수 정답이 나오는 걸 굉장히 꺼려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분명하고 쉬운 것만 낼 수밖에 없는데 학생들이 어법, 문법 그러면 그냥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면서 이게 또 가끔 3점씩 배당이 돼요. 이거 잘 풀면은 정말 어떻게 딱 이렇게 눈에 확 띄게 되면은 한 30점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있어요. 그리고 이제 문단 요약이라고 해서 40번에 딱 40번 문제로 고정이 돼 있는데 요약문이라고도 하죠. 이것도 정답률이 높습니다. 그리고 한 지문, 좀 긴 지문에 문항, 3문항, 3개의 문항이 있어서 한 지문, 3문항 이런 식으로 이름을 짓는데요. 요거가 한 몇 개가 되냐면 5개 되죠. 그죠? 그리고 요게 9개입니다. 예. 그래서 요거 5개에다가 요게 2문항이 있어서 9개 돼서 총 14개가 되는데 이 14개의 문제를 어떻게 빨리 푸느냐에 따라서 등급이 갈려지게 됩니다. 한 개당 만약 1분씩 풀었다. 그러면 14분입니다. 그리고 이 14개인데 보통 2점씩 배당하면 28개인데요. 28점인데 여기 역시 3점짜리가 있어서 29점으로 배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64점이죠. 64점이면 4등급이에요. 70점이 1등급인데 몇 개가 모자르죠? 몇 점이? 6점만 있으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여기서 그러면 이 두 개를 다 합치면 이 A, B, 듣기와 쉬운 문제를 모두 문항수를 합치면 이게 31개예요. 그럼 나머지 14개에서 14개 남았죠? 14개에서 3점짜리 2개만 맞으면 바라고 원하는 기본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제 전제 조건이 있죠. 듣기와 쉬운 문제라고 한 이 14개의 문제를 다 맞는다는 그런 가정하에 64점을 기본 점수로 보고 그 다음에 3점짜리 2개를 총 몇 개죠? 남은 14개에서
2개만 맞으면 70점이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가능하죠. 과거에 상대평가일 때는 70점이면 한 등급 정도 내려가서 4등급이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이 쉬운 문제를 1분 또는 1분보다 더 조금 풀면은 더 빨리 풀면 11분까지 줄여질 수 있다면 여기에 나머지 문제들을 푸는데 시간을 좀 더 많이 할애할 수 있겠죠. 제가 이 쉬운 문제라고 한 14개는 나중에 차분히 강의를 하면서 보여드리겠는데 이 문제 14개의 문제를 푸는 가장 핵심적인 것은 해석을 하면 절대 안 된다는 겁니다. 절대요. 그러면은 14분 안에 못 풉니다. 하나당 1분 안에 못 풀어요. 이거는 중요한 단어나 문장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고르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만 1분 미만의 시간에 풀 수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차분히 제가 따로따로 글의 목적 각 문항당 제가 강의를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3등급이 됐다고 해보세요. 3등급으로 만족 못할 수 있겠죠? 80점이 나와야 됩니다. 그러면 2등급이 돼요. 80점이 되면 10점을 더 맞으려면 3점짜리 4개를 맞아야 되는데 자, 이제 C번 어려운 문제를 남겨놓고요. 좀 건너뛰고 포기할 문제라고 했습니다. 3개. 이거 완전히 포기하자는 얘기입니다. 3점, 모두가 3점짜리라고 하면 9점을 포기하면 뭐가 나오죠? 91점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C와 D를 합치면 총 14개의 문제에서 3개를 버리면 결국 2등급이나 1등급을 원하는 학생은 11개를 맞으면 돼요. 11개. 그래서 이것도 3점짜리도 있고 2점짜리도 있고 그래서 제가 27점으로 배점을 잡았습니다. 그래서 듣기 35점, 쉬운 문제 29점, 그리고 어려운 문제에서 27점을 합치면 바로 91점으로 해서 원하고 바라던 1등급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문제 제가 여기 오른쪽에 해놨죠. 이것도 역시 중요한 단어를 고르는 건데 이거는 중요한 단어만 골라서는 문제가 안 풀릴 수도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필요한 기술이 뭐냐면 해석 능력이 필요한 겁니다. 당연히 해석을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래서 이거 푸는 데는 이 B번의 쉬운 문제를 최대한 시간을 많이 줄여가지고 어려운 문제에다가 하나당 한 4분 내지는 5분을 할애한다면 뭐 하는데요? 해석을 하는데 할애를 한다면 여러분들이 이 어려운 문제 11개도 다 풀 수 있습니다. 그래서 91점, 약간 턱걸이긴 하지만 90점 이상이면 1등급이니까요. 그리고 나 도저히 이 11개, 남은 이 11개를 못 풀겠다. 그러면 여기서도 소위 말해서 좀 안 좋은 방법이지만요. 주어진 문장의 위치, 이런 거, 또 무관한 문장. 영어에서는 1번, 2번 선택지, 5번은 답이 될 가능성이 적습니다. 그래서 3번, 4번 둘 중에 하나로 한 5, 6개를 찍는다 그래도 소위 말해서 1등급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수죠. 영어를 가르치는 입장에서 이런 말씀드리는 게 참 안타깝지만 제가 서두에서 밝혔듯이 한 학생의 능력을 듣기 17개와 읽기 28개 모두 합쳐서 45개의 문항을 70분 안에 학생 능력을 평가한다는 그 자체가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이렇게 소위 말해서 찍기를 하게 돼서 내용을 자세히 파악도 못했지만 약간의 운이 있어서 1등급도 나오고 그러니까 1등급을 제한해야겠고 그럴 수 있으면 방법이 뭡니까? 학생들이 시간을 모자르게 만드는 겁니다. 푸는데. 그래서 문단이 정말 원어민도 잘 이해 못할 정도의 뜬금없는 그런 문단을 내서 찍기도 못하고 여기 어려운 문제에서 이 C번에요. 이 C번에 할애된 11개 이 문제에 시간을 엄청 들이게 해가지고 시간에 쫓기고 그래서 결국 못 풀게 하는 이런 작전밖에 못 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단 제가 다시 한번 정리합니다. A번과 듣기와 쉬운 문제 B번 31개를 어떻게 하든 맞아야 됩니다. 마치고 여기다가 플러스 31개에다가 나머지 남은 14개의 문항에서 딱 2개만 맞으면 3등급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어려운 문제, 포기할 문제, 여기서 여러분들이 하여간 제일 이런 문제죠. 함축, 의미, 추론, 빈칸 이런 데서 그래도 할만하겠다. 이런 걸 한 5개만 잡아서 풀고 그 다음에는 3번 아니면 4번으로 그냥 한번 운에 맡기고 찍어보는 겁니다. 그러면은 2등급서부터 영어가 시작할 수 있어요. 이러기 위해서는 어휘력이 필요하고요. 중요한 문장 고를 수 있는 어떤 그런 어떤 읽기 습관의 전환, 해석하려고 무조건 모든 지문을 해석한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를 해석하고 어떤 문제는 해석하지 말고 고르고 이런 강약 조절을 잘 해가면서 시간 배당을 잘 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1등급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가장 베이스가 되는 것은 어휘력입니다. 평상시에 문제 많이 풀면서 어휘력을 길러서 그죠? 어떤 직감력도 키우고 어휘력도 키워서 모두가 좋은 성적을 받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이 표에 대해서 질문이 있으신 분은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제가 답변을 잘 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